가장 최근에 들은 강의가 대표님 강의예요. 그래서 네. 강의를 듣고 한번 만나 뵙고 싶다 네, 라고 고맙습니다. 했는데 그래서 실제로 요청을 드렸는데 이렇게 선뜻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유, 제가 영광입니다. 진짜 영광이고, 제가 사실 강의를 듣기 전에 들었던 생각이 하나가 왜 이분이 이쪽으로 오셨지? 시선이 프로필로 가더라고요. 이게 뭐 일단 UC 버클리 졸업하시고 창업하시고 포켓몬스터 임원을 지내시고 SK네트워크스 상무님을 지내시고 GS 리테일 이사님을 지내신 분이 어떻게 보면 약간 이제 막 창업하려는 사람들을 위해 뭔가를 하고 계시잖아요. 아니, 지금 그 양반들 다 빵집 열고 아 그래요? 닭고기집 하고 뭐 실제로 그런가요? 그렇죠. 진짜요? 임원하고 나와서 뭐 땅이 있든 뭐든 간에 네. 뭔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기들이. 네. 뭐 임원 졸업할 게 뭐 빵가게 밖에 더 있나. 실제로? 네, 근데 이 세상에서 저는 너무 재밌는 게 사람들 가리키고 뭐 이렇게 성장하는 거 보고 또 부족한 거 알려주고 이게 재밌죠. 그리고 사람을 많이 만나잖아요. 그리고 저는 약간의 이제 그 어렸을 때부터 네. 외롭게 자라가지고 독자거든요. 그래서 사업할 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사람들한테 만나고 뭐 이렇게 주고받고 뭐 영향받고 배우고 이런 게 저는 재밌어요. 진짜요? 네, 그래서 그 재미 때문에 사업도 했고 그리고 지금 나이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제일 큰 재미가 또 아는 거 알려주고 또 뭐 되는 거 보고 뭐 이런 게 또 큰 재미죠. 아 진짜요? 그리고 막 저 칭찬하고 그런 거 좋잖아요. 칭찬받으면 기분도 그건 좋고. 그렇죠. 남자는 칭찬을 받아야지 이 모티베이션이 생기거든요. 대표님 모르시겠지만 대표님이 팀원에 계실 때 저는 팀원 알바를 하고 있었거든요. 아, 우리 회사에 계셨어요? 아니요, 퇴사에 있는 게 아니라 그 소셜 커머스 시절, 아마 그 전 시절일 텐데 소셜 커머스 때 시급이 셌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엄청 이미 제가 못한 것들 다 해내신 분 같아가지고 저는 이런 분들 존경도 하는데 어떻게 됐을까 되게 바라보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어떻게 됐어? 어떻게 어떻게 성장하시고 성장했을까? 그래서 막 대표님 책도 저는 되게 재밌게 봤어요. 세 권의 책을 내셨잖아요. 그래서 그 중간중간 저는 막 그래도 캐치를 하면서 봤던 게 대표님 혹시 막 유복하셨나요? 개인적으로? 저는 사실 뭐 부족하진 않았어요. 아, 진짜요? 그 당시에는 이제 항상 어린이고 철이 없으니까 뭐 나보다 더 잘 사는 사람들은 항상 눈이 위로 가잖아요. 네. 그래서 뭐 차도 더 좋은 거 사고 싶고 그랬는데 네. 지금 돌아보면은 되게 그 배부른 소리죠. 차도 있었고 뭐 집도 조금 여유 있는. 항상 그때는 다 뭐 가난하고 다들 이제 배고프게 유학생활을 했지만 사실 저는 그렇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많이 놀러 다녔다는 게 이제 뭐 이렇게 유흥이라기보다는 저는 이제 물건 사고 보고 뭐 이렇게 그 사치스러운 데 가는 걸 좋아했어요. 맞아요. 네, 그래서 잘 사는 사람들은 뭐 먹고 사나, 뭘 입나, 차는 뭘 타나. 그리고 제가 살던 동네가 캘리포니아 그쪽 이제 샌프란시스코인데 좀 내려가면 이제 페블비치라고 그 엄청나게 비싼 골프장이 있어요. 그러니까 19살짜리 애가 그거를 이제 안 거지. 부자들 정보를 제가 막 공부하는 걸 좋아하니까 그 페블비치의 그 클럽하우스에 들어갔다니까. 거기서 밥을 먹었어요, 제가. 19살짜리 꼬마애가. 그러니까 그거 보려고. 그래서 옷은 어떻게 입나, 반바지는 이렇게 입네, 뭐 양말은 저렇게 신네, 그리고 걸음걸이는 저렇게 하네, 이런 걸 보는 걸 좋아해요. 그 19살 때요? 19살, 20살 때 이제 갔으니까 그때부터 이제 쭉 그게 시작된 거예요. 올 때까지 공부보다는 이제 그런 걸 많이 한 거죠. 저는 너무 그게 지금 생각하면 너무 즐거워. 갇혀 있으니까 공상을 많이 하고 또 혼자 있으니까 이제 밖으로 놀아다니고 또 나쁜 친구들 많이 사귀면서 유흥도 어렸을 때 많이 하고. 진짜요? 유흥한다는 게 어쨌든 여자들한테 잘 보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옷도 잘 입어야 되고 이제 고등학교 때도 또 뭐 여러 가지 또 유머 감각도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이제 많이 공부를 한 거죠. 그게 이제 지금 생각해보면은 이게 다 장사하는 거랑 다 비슷한 거는 장사하는 게 어쨌든 사람들을 유혹하는 거 아니에요, 물건. 대표님 스스로는 자꾸 이제 내성적이라고 많이 표현을 하셨던데 아니신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원래 내성적이에요. 아 진짜요? 네, 근데 카메라를 켜면 또 이렇게 말이 진짜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참. 뿐이신 거 아니에요? 19살 때부터 이미 그렇게 하시고 이성에게 매력을 어필하려고도 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잘 사는 사람들 나보다 그러니까 이게 옛날 분들이 보면 되게 철없는 애예요. 분수에 막 살아야 되는데 항상 저는 나보다 잘 사는 사람들 궁금했어요. 저도 지금도 그래서 오늘 만나러 온 것도. 좀 잘나 보이고 싶은 마음. 이것 때문에 제가 맨날 부모님한테 혼난 건데 그냥 네 분수에 맞게 살면 되는데 옷도 좋은 거 입고 싶어하고 그러니까 뭐 사치스러운 걸 좋아하는 거예요. 삶 자체가. 그러니까 대학교도 사치를 원하는 거지. 그냥 내 수준에 맞는 그냥 한국에 그냥 어느 대학교 나와서 그냥 사는 게 이게 사치를 좋아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게 못 받아들이겠네. 남들이 봤을 때 더 좋아. 네, 좀 있어 보이고 좋아 보이고. 지금도 그러세요? 그럼도 계속 추구하죠. 이게 이제 욕심이거든요. 그러니까 욕심이 있어야 사람이 늙지가 않고 나이가 들어도 계속 살 수 있는 그 에너지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느 정도 나이가 들면은 대충 탁 놔버린다고. 아, 이 정도면 됐다. 그냥 들 쓰고 이 정도로 살지. 그건 욕심이 없는 거거든요. 그때부터는 이제 죽을 때만 기다린다고 난 봐요. 지금에 만족하면서 예, 편안하게 사는 거. 난 그걸 개인적으로 별로 안 좋아하는 스타일. 어떻게든 간에 더 많이 벌고, 또 많이 쓰고, 많이 누리고, 많이 욕심 부리고, 소유도 많이 하고 싶고, 그런 게 난 좋았던 거. 그런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사업을 하잖아요. 그죠. 대표님도 이제 들어보니까 이제 알 것 같은데 미국에서 이제 그럼 학교 생활하고 한국 오셔가지고 창업을 만드셨어요. 코준이를 만드셨어요. 원래 이제 어머니가 이제 가구 가게를 했는데, 네. 이제 그거를 제가 인수 받아가지고, 아, 이제 진짜요? 그때 이제 브랜드화를 시킨 거죠. 님께서 예, 선릉에서 경기고등학교 있는 곳 쪽에 그 조그만 가게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제가 어쨌든 많이 키운 거죠. 근데 저는 궁금했던 게 첫 아이템을 왜 가구도 있었지만 생활 어떻게 보면 제가 봤을 때는 이제 편집샵 1세대 가신 것 같거든요. 그 당시 그런 게 없었잖아요. 뭔가 지금은 이제 뭐 스타필드나 가보면 꽤 비슷한 것들이 많은데 그런 걸 할 생각을 어떻게 하셨는지 미국에서 보고 가져오신 그렇죠. 건지. 예, 웬만한 모든 그 사업 히트 아이템, 뭐 신규 아이템 이런 것들은 다 우리나라보다 더 잘 사는 나라에 있는 아이템이나 네. 잘 사는 나라에 있는 어떤 그 플랫폼을 보고 그거를 이제 우리나라에 적용을 하는 거죠. 팀원도 사실 그런 거고. 그렇죠. 다 이제 모든 인더스트리가 다 마찬가지예요. 외국 거를 보고 네. 한국보다 더 잘 사는 나라의 걸 보고 이제 어답트를 하는 건데 이제 이거를 이제 어떻게 어답트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성패가 갈리는 무조건 따라하면 그 돈키호테 따라했다가 망한 그 피에로 같이 되는 거고 잘 하면은 또 이제 또 잘 되는 건데 저는 그 대학교 때 우리 학교 앞에 있던 그 어반 아웃피터스라고 네. 그다음에 이제 엔트로폴로지가 같은 회사거든요. 그 샵에 딱 들어가는 순간 네. 음악부터 냄새부터 거기 파는 물건들부터 아 이렇게 사는 게 되게 멋있는 거구나라는 거를 배웠다니까요. 가게에서. 그러니까 가게에 내가 어떤 물건을 사러 간 게 아니라 그냥 들어갔더니 날 다 가르쳐 주는 거예요. 책은 이런 걸 봐야 되고 욕은 이런 욕을 해야 되고 거기 욕하는 책도 나오거든요. 그다음에 옷은 이런 걸 입어야 되고 음악은 이런 걸 들어야 되고 방은 이렇게 꾸며야 되고를 다 내가 다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선생님이 된 거예요. 그 가게가 나한테. 그래서 그 가게를 내가 매일 들어가는 게 배우러 가는 거야, 인생을. 이렇게 사는 게 멋있는 인생이구나. 이게 쿨한 거구나. 그래서 그거의 영향을 제가 받았죠. 그리고 이제 마침 그 어머니가 가구 가게 하시니까 또 장사를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얘를 이렇게 바꿔야겠다 그래가지고 브랜드도 새로 만들고 네. 물건들도 다 제가 원하는 걸로 이제 이렇게 그때 이제 지금 생각하면 좀 엉터리지만 그때는 막 동대문에서 사오기도 하고 남대문에서 진짜요? 사오기도 하고 뭐 위탁으로 받기도 하고 온갖 거를 다 동원해가지고 있는 자본으로 그 미국에서 봤던 그 샵에 나한테 줬던 느낌을 네. 주려고 노력을 했죠. 아 그런 거구나. 그러니까 장사는 몰랐던 거예요, 저는 사실. 하면서 이제 안 거죠. 돈도 벌어야겠다. 그럼 모두 팔아야겠다 이런 식으로. 구색 자체는 그 매장에 대한 아이템이랑 분위기를 생각하시면서 그때 처음으로 중국 소싱도 하신 거세요? 그건 이제 좀 있다 한 거죠. 그러니까 그 매장을 카피했다기보다는 네. 그 매장이 나한테 줬던 그 영향이 있잖아요. 그거를 우리나라 지금 소비자들한테 내가 주고 싶었던 거죠. 그러니까 아이템은 달라지겠죠. 지금 우리나라 수준이 이제 이 정도면은 요 정도만 주면 또 환호를 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고 와가지고 와 너무 좋다, 너무 이쁘다, 이렇게 사는 게 멋있는 거구나. 나도 한번 이렇게 살아보고 싶다. 이런 느낌을 줄 수 있는 물건이 있어야 되는데 그때 저는 이제 수입은 잘 몰랐고 가구만 그때 이제 어머니가 인도하고 태국에서 사왔고 나머지 이제 국내 거였고 그 나머지는 제가 전혀 몰랐죠. 그래서 남대문하고 동대문 가가지고 물건을 조금씩 사오고 그 다음에 이제 아시는 분한테 그때 약간 기발했던 게 제가 위탁으로 달라고 그랬어요. 그런 개념이 없었거든요. 수수료 개념으로. 백화점만 가게가 샵이 있었지 물건을 위탁으로 달라는 사람은 처음 들어봤을 거예요. 그 양반도. 매장에 놓고 팔리면? 네. 근데 그거를 철이 없는 애니까 네. 뭐 앞뒤 안 가리고 가가지고 부탁을 한 거야 사장님한테. 그러니까 철이 들었으면 이런 얘기하면 어떻게 위탁으로 좀 뺨 맞을 것 같은데 근데 그때 너무 어리니까 그 폐기로 그냥 가가지고 부탁을 한 건데 한 분이 해주니까 가가지고 아니 저 옆집에 그 광원 상사 저분도 위탁 줬는데 사장님도 좀 주세요. 그래서 그릇도 받고 유리도 받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팔다가 보니까 마진이 그 매장은 괜찮았는데 이제 조금 수수료라든지 이제 그 비싼 임대료를 나는 매장을 제가 얻으니까 네. 이거 가지고는 마진이 안 나와. 그러면 이제 아무리 생각해봐도 국내에서 받아가지고 파는 거는 이게 수수료를 낼 수가 없겠더라고요. 네. 그래서 당연히 이제 물어보니까 중국에서 물건을 사오면 싸게 산대. 그리고 보니까 벌써 그 외국의 그 폐허로 가더라고요, 사람들이. 박람회라는 게. 그게 이제 아주 거의 20년 전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자리가 잡히면 그렇잖아요. 처음이 힘든데 여기 잘 돌아가게 되면 위탁이지만 나도 넣어줘 막 이렇게 막 찾아오게 되잖아요. 그리고 제가 배팅을 한 게 코엑스 처음 생길 때, 그때 공사할 때 그 지하에 현대백화점 바이어가 그 현대에서 했거든요. 지금은 모르겠는데 우리 매장 그 보더니 거기 입점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만 해도 코엑스 지하에 아무도 안 들어갔어요. 왜냐면 지하 상가는 다 망했거든요. 근데 평수를 보니까 200평인 거예요. 네.
그리고 월세가 3천 몇백만 원인 거예요. 그 당시에요? 네. 근데 저는 그게 잘 감이 안 온 거예요. 한 3천만 원이면 하루에 뭐 몇백씩 팔면 되겠네. 그러니까 그걸 배팅을 한 거예요. 아, 근데 신의 한 수였고. 그렇죠. 난리 났죠. 그게 저는 그 코엑스 리뉴얼하기 전까지 있었는데 그렇게 많이 안 올렸어요. 왜냐면 법적으로 월세를 많이 못 올리거든요. 근데 그게 거의 1억짜리 매장. 그래서 이제 조금만 떼주면은 누가 3천만 원 준다는 사람도 많았고 그 정도로 장사가 잘 됐지. 아, 그렇게 해서 포준이 매장이 확 많아진 건가요? 그죠. 하나가 터지면은 하나가 터지면 돼요. 하나. 하나 터지면 그거 보고 또 어디 해달라고 그러고 또 그거 보고 또 해달라고 그러고. 지금 그 어머님 그 매장은 아직 그대로 있나요? 아이 없어졌죠. 다 코엑스도 없어지고 다 없어졌죠. 아, 진짜요? 그 첫 번째 어쨌든 성공시키고 매각이란 걸 하셨잖아요, 엑시트를. 네. 저 아마 보시는 분도 그런데 저도 그렇지만 전자상거래 쪽에 있으면 이제 엄청나지 않는 한 매각 이런 이슈가 굉장히 없거든요. 나에게 무슨 엑시트, 매각 이런 단어를 듣지도 못하는데 대표님은 잘 되셔서 매각까지 하셨는데 이때 잘 되자마자 제안이 먼저 온 건가요? 아니면 대표님이 먼저 찾아가시고? 이게 매출과 무관하게 사람들이 이제 뭐 어느 정도 인지도가 생기는 브랜드 정도만 되면은 이 그 돈 냄새를 맡고 엄청나게 와요. 아, 진짜요? 네, 브랜드가 되면 그런 거구나. 네, 그 당시에 사실 브랜드도 별로 없었잖아요, 한국에. 그러니까 뭐 저는 코엑스 할 때부터 벌써 꿈들이 왔어요. 중간 그 거강꾼들이 부티크라고 부리는 친구들이 많이 오죠. 넘기라고? 아니 자기가 소개시켜 주겠다고 알아보겠다. 왜냐면 이 세상에서 제일 쉬운 장사가 중간 마진 남기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브랜드만 뛰면은 그런 친구들이 다 붙죠. 그래서 또 돈 있는 분들 만나고. 근데 모르셔서 그렇지 지금도 엄청나게 일어나요. 매각은. 그리고 요즘 제일 미국에서 핫한 그 투자 회사가 뭐냐면은 아마존에 있는 셀러들한테 투자를. 과거는 브랜드한테 투자했거든요. 지금은 아마존에서 그냥 장사를 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 브랜드가 되기 전에 그걸 투자하는 게 지금 엄청나게 인기예요. 미국에서는 이미 막 상장도 되고 스라시오라고 대표적인. 그래요. 예, 그 스라시오. 예, 그 얘기한 거예요. 이제 계속 생기고 있고. 예. 제일 핫한 지금 그 투자 앤 매각 비즈니스. 맞아요. 키운 다음에 또 팔기도 하고. 그러니까 본인이 더 키우는 거예요. 옛날에는 브랜드를 그냥 중간에서 넘겨가지고 마진을 먹었는데 지금은 사실 이 개발 능력이라든지 디자인력 있는 사람들한테 자본만 주면은 이게 소싱을 하거든요, 해외에서. 그다음에 조금만 마케팅을 얹어주면은 이게 브랜드가 되고. 그래서 브랜드를 만들어서 키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뭐 앞으로도 더 우리나라에 더 유망해지겠죠. 그럼 대표님 매각하실 때 매각 제안이 왔다는 것 자체가 지금 너무 잘 되니까 당연히 꾼들이 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너무 잘 되니까 뭔가 더 키우고 싶은 욕망도 있을 거고. 근데 이제 결정을 하신 이유는 저는 어머니가 빚이 많아가지고 비잔치 하느라고 판 거죠. 아, 진짜요? 네. 뭐 이걸 더 키운다기보다 그냥 그걸 빨리 하고 싶으셔서. 그리고 매각이라는 게 대부분의 경우가 그 파운더를 배제시키지 않아요. 앞으로 좀 더 함께 가니까. 그렇죠. 바이어 사이드에서도 당연히 남아서 지분을 주고 어느 정도 키우기를 원하죠. 그 다음에 또 팔죠. 그럼 또 파는 사람 쪽에서 또 저를 데려가. 네. 그래서 저는 계속 뭐 어느 정도 지분 확보하고 어느 정도 수익이 안정된 상태에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데 조금 더 편하게 하는 거죠. 리스크가 없어졌으니까. 지금 다시 대표님 돌아오신 거죠? 지금은 이제 정리를 다 했어요. 다시 정리하셨어요? 네, 뭐 아직도 약간의 본딩이 남아있긴 한데, 뭐 지분적으로는 이제 정리 다 했어요. 정리할 나이가 됐죠, 이제. 매각은 그러면 진짜 어머니의 빚을 해결해 드리셔서 하신 거군요. 좀 서두른 거죠. 네, 조금 더 키울 수 있었는데, 그러니까 조금 더 고생하면서 더 비싸게 팔 수 있었는데, 제 입장에서는 조금 서두른 거죠. 그래도 계속 저는 이후에도 그 회사 남아가지고 일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어렸잖아요. 매각한 이후에도 30대였기 때문에, 또 딴 거 하면 되지 뭐, 이런. 그럼 매각하면 보통은 그래도 일단 현금성 자산이 좀 크게 생기잖아요. 그죠. 그때 대표님은 어떻게 됐어요? 보통은 뭐 방탕하게 살았다거나 이럴 법도 한데 바로 일을 하신 것 같아가지고. 저는 그 회사가 재밌었어요. 아, 진짜요? 네, 저의 방탕은 회사의 방탕. 그러니까 안 팔릴 것 같은데 제가 좋아하는 물건을 사는 게 그게 방탕이에요. 그 정도? 남들이 안 된다고 하지만 사고 싶으면 사는. 네, 무슨 뭐 이슬람 뭐 향초라든지 이런 이상한 거 내가 꽂혔단 말이에요. 그거를 뭐 한 1,000만 원어치 산다? 이게 방탕인 거죠. 어릴 때 다 해보셔서. 그래서 이제 책 보니까 보통 사람들이 이제 소위 말하는 김밥 천국을 하지 말라. 나중을 위해서 정말 큰 돈을 벌 거면 뭐 앵커 프로덕트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제 돈이 벌리긴 벌리는데 이게 지금 돈이 맞아요. 또 내 통장에 쌓이는 거지. 그게 저죠. 그게 지금 제 단계. 흘러가는 돈은 많은데 맞아요. 남는 건 없고. 맞아요. 시간이 흘러도 내가 이때까지 뭘 했나. 맞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 단계를 이제 많이 얘기해 주셨는데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은 제일 궁금한 게